안녕하세요.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우리 몸은 그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에서 매일 3,000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우리 몸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기생을 해서 그 세포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우리 몸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모두 NK세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양입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백혈구는 그 형태에 따라서 과립구랑 무과립구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과립구에는 백혈구의 55에서 65%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중구가 과립구입니다. 병원에 가면 늘 챙기는 그 호중구가 과립구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호중구의 체포 수명이 12시간에서 기껏해야 이틀이나 3일이면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잘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혈구 중에서 무과립구는 35에서 45%에 해당이 되는데 임파구라든가 단핵구, 마크로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임파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K세포입니다. 이 임파구는 평균 수명이 한 일주일에서 몇 주?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혈구나 다른 세포 수명이 100일에서 120일인 거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매끼 그 한 끼 식사를 약 먹는 마음으로 정성껏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에는 비타민 A, C, E 등이 있고 베타카로틴, 호박이나 당근이나 시금치 등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또 좋고 콩, 두부,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빈 성분도 좋고 곡류나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또 면역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라든가 여러가지 색깔의 컬러풀한 어떤 과일을 충분히 먹고 콩, 보리, 팥, 현미 같은 잡곡이라든가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땅콩,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들을 매 끼니 꾸준히 잘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으로는 마늘, 인삼 추출물, 버섯, 블루베리, 청국장, 강황,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시고 약처럼 너무 치우쳐서 그것만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약이나 그런 가루약으로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건강식품 그런 거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먹고 감기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럴 경우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홍삼, 차가버섯이라든가 후코이단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맞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치아로 5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잡수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이빨입니다. 침 속에 있는 그 소화효소인 아밀라제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음식물에 골고루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에 내려보낼 때 그럴 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도 잘 됩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지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가 되는 거죠. 치아가 부실하다고 대충 씹어서 먹거나 절대 안 됩니다. 좀 질긴 어떤 채소 같은 거는 삶거나 또 견과류라든가 그리고 육류 같은 거는 갈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법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려고 우리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병이 깊어지는 이유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 금전적인 물론 이제 소송이 오래 끌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시달린 후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할 수 있다면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잠시 떨어져 요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에 자궁 원추 절제술을 시술을 받으면 내가 자궁 경부 암에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풍족하다, 이런 말을 하루에 100번씩 하십시오. 내 마음에 녹아들 때까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NK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자연을 보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잘 때 분비가 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NK 세포를 증강시키는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수면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한 2개 있습니다. 이 내용 끝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은 햇빛에 이제 30분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저녁에 10시부터 이제 새벽 5시 사이에 잠이 들어 있을 때, 그때 이게 분비되는 호르몬이니까 그때 잠을 잘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온다거나 또 자더라도 잘 깬다거나 그럴 때는 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종 이제 과다한 건강식품을 줄입니다. 면역 기능을 이제 올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이 과다하게 되면 간에서 해독을 하는 그 간이 쉽게 지치고 피로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은 끊으셨겠죠. 비타민 A, D, E 같은 그런 성분도 몸에 좋다고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축적이 됩니다.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럼 해가지고 중복이 되면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삼이나 면역 개선 영양제나 코큐텐, 콜라겐 이런 어떤 각종 그 건강식품들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약 이런 약들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건강식품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천연적인 그 자연 음식을 조금 먹는 게 그게 이제 NK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눈이 피로하고 눈의 흰자위가 좀 탁하다거나 그럴 경우는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효소 단식법이라든가 간 해독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간을 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5번째는 운동과 온열요법입니다.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 기능이 5배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걷기 운동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이제 1시간 정도 이상 이제 꾸준히 하는 것, 그런 것과 또 실내 이제 환기를 잘 시키면서 실내 운동으로 이제 실내 자전거라든가 스태퍼라든가 또 스쿼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조격이라든가 반신욕 이런 거를 하시면 또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체온을 올리는 것이 NK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의 어떤 상태를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3시간 동안 등산을 하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근육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젖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 젖산은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하게 잘 쉬어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유산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격이라든가 반신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내 몸에 미네랄이 같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땀도 꼭 찍어서 먹어보면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조금만 흘리는 정도, 그리고 땀을 거의 안 흘리는 분이면
콧잔등에 땀이 약간 맺히는 정도면 그러면 됩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춰가서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HPV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은 질염이나 방광염 있는 그런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염이나 방광염 같은 이런 병은 감기 같은 어떤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자궁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가 됩니다. 항생제 계통의 약을 드시면 처음에는 이제 세균도 죽지만 백혈구도 같이 죽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이제 대장이 약해서 대변을 한 2번씩 본다거나 또 대변이 좀 묽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셔서 왕뜸 치료라든가 한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집에서는 아랫배 온찜질이나 좌온이나 족욕, 온열 매트 이런 걸로 하체를 좀 따뜻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까이 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꾸준히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